이번 시간에는 2025년 3월 고1 학력평가 현대소설 작품 이문구 작가의 암소라는 소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씨는 바빴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황씨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씨는 주인공입니다. 필목 인매즘이 나는 대로 손수 둘러매고 장돌뱅이로 나섰다. 자, 해당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필목, 전을 이야기합니다. 인매즘은 이 전들을 이어서 두루마리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를 장돌뱅이 시장에 갖다 내다 판다는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대전, 광천, 홍성, 화성, 청라, 남포, 홍천 인근에 장이 서는 대로 매장치기를 하였다. 그래서 시장들이 서는 대로, 시장들이 이제 열리는 대로 장날마다 물건을 팔러 다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무렵 한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시장에 물건을 팔면서 한철 나기가 가능했다. 제법 장사가 괜찮았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조식, 그 상태로만 나갔더라면 지금은 흰목을 젖혀가며 살아볼 텐데, 흰목을 젖혀가며 산다는 것은 되게 목을 젖히면서 목을 빳빳하게 세우면서 잘 나갔을 텐데, 장사가 잘 됐다면 지금 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정맞은 놈의 까시미룡, 이 까시미룡은 캐시미어를 이야기합니다. 캐시미어라는 건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새롭게 등장한 이제 전 옷감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한 소리지만 속창직 직조 공장은 잘 돼 나갔었다. 과거형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창직 직조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땐 잘 나가고 있었다는 거네요. 소창직이라는 건 흰 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당, 이 봉당이라는 건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말을 놓지 않고 흙바닥으로 둔 곳, 그러니까 집안에 공장을 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장이 초옆에 헛간마저 털어 느려가면서 솔락솔락 재미가 들랑거렸다. 그래서 조그만한 공장을 세웠지만 제법 장사가 잘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지 않아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도 이제부터 본전까지 깨끗하게 밑닦을 수 있으리라 싶은 판세로 되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 선출이라는 인물한테 빚으로 지금 돈을 빚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게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갚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 되어 가는 판에다 대고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지리라고 생각해 봤겠느냐 말이다. 그래서 이게 망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인근 읍내에 공업단지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소문이 왔다. 측량을 끝냈다더니 벌써 탱크까지 생긴 것들이 내를 메워가고 있었다. 그래서 공장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장이 두어 채 서고 이어 사람들이 달린다. 부족하다는 소식이 잇따랐다. 직공으로부터 15명의 계집들이 들고 일어섰다. 그래서 지금 이 황신의 여공들이 새로 공장이 생기니까 우리가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공임, 임금을 급여를 배로 올려주던가 새로 선 공장으로 가게 놓아주던가 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노임을 배로 인상해가며까지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다. 이거는 황씨한테 되게 부담되는 부탁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노임을 배로 올린데도 직공들은 장래성,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다면서 무슨 핑계로든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여공들은 여기서 더 이상 일할 마음이 없다. 마음이 떠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틀 동안 쟁의를 벌였으나 그러니까 토론, 분쟁을 일으켰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손쓸 방법이 없었다.
그 계집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들어갈 만한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은 뒤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직공들은 새로 생긴 공장으로 이제 직장을 옮긴 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제과공장과 전기기구 조립공장은 첫날 임금부터가 황신의 속창직 공장의 2달치 품삯을 맘먹고 있었다. 인건비로 값이 오르면서 치명상을 입을 줄은 더구나 예측할 수도 없던 일이다. 직공들이 장래에 희망성이 없다는 말에만 희망성, 즉 미쳐도 곱게 못 미치고 지집년들이 알 실을 때가 되어서 시집이나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 알 실을 때는 애기가지,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해버리면 그만인데 시집 가서도 그러다가 서방공대 할 수 있겠는가, 남편을 공손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험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뭐해든지 배워두면 기술이든 기술이 어디 따로 있을 게미 해가면서 그렇게 무심했던 것이 탈이라면 탈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여공들 시집갈 때 대해서 시집가면 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앙탈스럽게 굴고 있느냐라고 무심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이제 황씨와 직공들의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이었다. 황씨로서는 정말 뜻하지 않은 팔매가 돌팔매, 이거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날아와서 그의 뒤통수를 갈겨버린 것이었다. 결정타였다. 이게 이제 공장이 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건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고 있던 사이 세상인 기계를 만들며 일하고 있는 걸 모른 채 한 결과였다. 자, 이 부분이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황씨라는 인물은 전근대적인,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공장에 기계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점점 소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미어의 물결이 지구멍 같은 벽촌에도 회오리쳐 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자의 효용에 현혹되는 촌사람들의 안목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래서 이 시골 사람들이 캐시미어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캐시미어의 위력은 날로 그랬다. 어느덧 황신의 기계 들고 거미줄을 쓰는 날이 잦아졌다. 기계가 멈추는 날이 많아졌다. 젖먹이 어린애의 기저귀감으로 바뀐 쓰임새가 없는 백소창이나 한장 토막에 두선 어필 내는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쓰임이 없어지게 되었다. 황씨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쳐 보기도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쬐끔 늦었던겨 다 시절이 돌아가는 걸 보아감에 눈치로 화해하는 것을, 황씨는 비로소 유행이라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크게 미친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이, 그러나 들인 시설비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세상 물정이 어두웠음이나 한탄하며 조용히 문을 닫게 되었다. 그래서 기계화된 공장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서 공장을 문을 닫게 된 황씨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중력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속창직 직조 사업에 실패하게 된 황씨는 암소를 키워 선출이에게 빚을 갚기로 한다. 자,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기로 결정한 거네요. 황씨와 선출은 함께 지극정성으로 암소를 키우고 그 암소가 송아지를 베게 된 것이다. 황씨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고사가 있던 날, 황씨 아내 고라떼은 무심코 술지게미를, 이거는 술을 거르고 남은 쌀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겠죠. 소 여무통에 놓아둔다. 이것을 맛본 암소는 광으로 창고로 들어가서 술독을 몽땅 비워버린다.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있습니다. 고라떼기 두 눈을 뒤집어쓰며 소란을 떠는 바람에 황씨가 뛰어나왔고, 이어 선추리와 수송이, 곽서방, 철호가 머슴 방에서 뛰쳐나왔다. 외양간이 비어져 있는 걸 발견한 것도 양순이었다.
얼라 어머니 소가 어디 갔어요? 소 사람들은 광을 버리고 외양간 앞으로 몰려 법석거리기 시작했다. 소여 큰일 났네. 소가 죽겠는데? 그들은 같은 순간에 각기 한마디를 내뱉으며 대문 밖으로 달렸다. 그들은 한결같이 도둑이 들었다기보다 술지게미로 목을 축인 소가 거나해지자 계속 술래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더 이상 참지 못해 고삐줄을 끌었는지 풀었는지 하고 나와 대가리로 뿔로 비벼 광을 들어가고 온 술 한 독을 다 먹어 치운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라떼 간음으로 온 쌀 한 마를 담아 걸으면 보통 막걸리 6마리 났다. 그러니까 소는 줄잡아 막걸리 4말의 가오치를 단숨에 먹어 치운 것이다. 그래서 술지개미를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암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추리와 황씨는 눈이 뒤집혀 있었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혔다는 건 소가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간이 뒤집혔는지도 모를 일이다. 소는 황신의 마당가 우물도랑을 건너 타작마을에 주정하는 중이었다. 주정이 아니라 속에서 난 불을 끄는 꼴이었다. 펄펄 뛰다가 나뒹굴고 비칠거리면서 일어났다. 대가리를 쳐박고 엉덩이 춤을 한참 가면 무릎을 꿇다가 모로 나자빠져 버둥거리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한갓 장승이 달리 없었다. 이 장승이 달리 없었다는 건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냥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추리와 황씨가 달려들며 고삐를 잡으려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두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그랬나? 소가 탈진해버리자 황씨는 내 소를 살려달라고 울부짖게도 지쳐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았고 선추리는 푸닥거리를 끝낸 뒤 떡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싱거운 얼굴로 허수아비 옷을 벗겨 입힌 등신이 되어 있었다. 이제 체면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으로 황씨가 생시,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 꿈속이기를 바랄 쯤 선추리는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을 봄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난 뒤의 일이지만 모두들 넋이 나가서 있는 사이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집토매 좀 가져와. 소 얼어 죽겠다. 그래서 집부라기를 가져와서 소한테 덮어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집두리를 헐고 집 몇 단을 가져왔다. 이윽고 마당 한복판엔 때 아닌 모닥불이 화룽화룽 타올랐다. 또 누군가는 먹은 걸 토악질시켜 토를 하게 해서 구토를 하게 개워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양순이에게 맷돌을 녹두를 타오도록 재촉했다. 부랴부랴 맷돌을 녹살낸 녹두가루를 민근한 물에 타서 소 주둥이에 한 대 하나 들어갔지만 워낙 의식불명인 판이라 시간이 가도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사가 박살해도 소용이 없다는 소리만이 잦아질 무렵 소는 잠이 들어버렸다. 깊은 잠이었다. 아주 실신, 기절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섣달 날씨였고 얼어 달라나는 바람은 삼경을 넘었는데 소가 어른인 마당 한가운데선 불티만 하늘 높이 치솟곤 하였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소가 마당 한가운데 누워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선 끝이었다.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암소는 제 한 몸만 믿고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헛멍석에 던져넣듯이 결국 가죽만 남기게 된 것이다. 결국 죽게 되었네요. 배신을 해도 유만부동했다. 분수에 맞지 않은 거다. 이 괘씸한 놈아. 암소한테 하는 말이겠죠. 이 괘씸한 놈. 황씨가 소에게 달려들어 덜미를 꼬집어 뜯으며 혀를 깨무는 뒤 고라댁은 어서 날이 새어서 소 배를 가르고 뱃속에 새끼를 꺼내서 푹신과 남편 몸보신이라 시키라는 생각과 함께 모닥불에 집단을 더 얹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죽은 고기는 반값이니 몇 근 사두면 금음 대목까지 곰국을 내먹겠다고 치부하면서 겉으론 하늘 아래 동네가
세워지고 소가 술에 취해 죽었다는 걸 듣고 보기는 처음이라고 탄식이 거듭하였다. 그래서 겉으로는 황씨 이를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져보는 마을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면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현대소설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 또는 시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소설의 시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소설은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 그리고 상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정답은 2번. 서술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함께 살펴보면 서술자가 전해 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전해 들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1인칭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에서 관찰자 시점이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주인공이 회상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4번. 이야기 안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야기 아니라는 건 1인칭 시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물이라는 건 보통 주인공을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관찰자 시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장면마다 서술자를 바꿔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 황씨는 소창직 직주 사업이 어려워지자 매장치기를 했다. 아니죠. 소창직 직주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장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장이 어려워진 이유는, 사업이 어려워진 이유는 기계화된 공장들이 들어서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촌사람들은 캐시미어라는 새로운 물건에 마음 빼겠다. 그렇죠. 고라댁은 암소가 송아지를 베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고아서 남편 몸보신 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양순이는 외양간에서 암소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렇죠. 가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양순이었습니다. 선출이는 암소가 술에 취해 날뛰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승청에 서 있기만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입니다. 기역은 직공이었고 니은은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직공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임금 올려달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임금 올려주지 않자 공장을 떠나버렸죠. 2번. 니은은 기획과 달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 아니죠. 마지막 부분에 물론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애초에 시작 부분에서는 서로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기획은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 니은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상황에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인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노골적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번. 기획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죠. 기대감이 긍정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 암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은은 당면한 상황에 대한 죄책감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5번. 기획과 니은은 모두 자신들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은 겉도 같고 속도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해당 작품의 설명을 좀 적어 놨으니까 잠시 멈추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 윗글의 서사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그림을 그릴 때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부분은 황씨 사업 실패고 B 부분은 암소의
죽은 부분이네요. 5번이 정답인데 5번 보면 A는 세태에 대한 중심인물의 관심을, B는 공동체에 대한 중심인물의 반감을 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반감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렇진 않죠. 마을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살펴보면 A는 사회 변화로 일어난 사건, 기계와 공장이 들어서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B는 개인의 실수, 그렇죠. 고라떼기 실수로 이 술지게미를 소 여물통에 집어넣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A는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후회와 한탄이, 그렇죠. 자신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후회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B는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원망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렇죠. 소가 죽은 것에 대해서 소한테 이놈아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A는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과정이, B는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이거는 단계에 일어난 게 아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차츰차츰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B 부분에서는 고라떼기 실수, 단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A는 문제 상황에 대한 중심인물에, B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변인물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황씨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고, B 부분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문구 작가의 암소라는 현대소설 작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